여기 있는 철수는 나는 왜 몸이 빨리 안 만들어지지? 라는 의문을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면 운동보다 식단을 제대로 해야 한다. 또는 운동을 진짜 죽을 정도로 해야 된다. 자극을 제대로 잡아서 느끼면서 해야 된다. 무게를 졸라 쳐야 된다. 등등 여러가지 합당한 이유들이 넘쳐납니다. 운동을 시작한 철수는 한 가지씩 알려준 대로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하니 정말로 몸이 조금씩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5개월 정도가 지나자 웬걸 함께 운동을 시작한 춘식이 몸이 나보다 2배는 좋아 보입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 춘식이 몸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분명 맨날 같이 게임하고 놀러 다니고 나랑 생활 패턴이 비슷한 친구인데 혼자 개인 운동이라도 하나 의심이 될 정도로 차이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이게 뭐지? 요즘에 스테로이드라는 게 있다는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철수 딴에는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슬쩍 춘식이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스테로이드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좋은 거 있으면 나도 같이 하자. 진담 반 농담 반 섞인 말투로 물어보자 춘식이가 미친놈이 내가 그런 거 왜 해? 라는 무미건조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헬스로 예시를 들었지만 사실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적 소위 말하는 비인기 종목의 엘리트 스포츠 선수 생활을 오랜 기간 해왔고 열심히 하는 선수였습니다. 그 결과로 비교적 대회에서 메달도 꽤 따기도 했죠. 그런데 스포츠 세계에서는 특출나게 재능 있는 사람들이 꼭 한 명씩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타고났다 라고 하는 사람이요. 단거리 달리기에서는 우사인 볼트, 마라톤에서는 작년에 교통사고로 너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2시간 1분의 벽을 깬 켈빈 키프덤, 피겨스케이팅에서는 김연아 등 올림픽에서 메달을 목에 거는 모든 선수들은 타고난 선수들일 겁니다. 이런 선수들과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심리적 환경적인 것들을 다 제외하고 피지컬만 보자면 근섬유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똑같은 근육처럼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근육의 성질이 다른 거죠. 단순하게 근 타입을 2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타입 1이라고 불리는 근섬유는 피로에 강한 섬유로 산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에너지를 생성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 장시간 동안 경기가 지속되는 마라톤, 장거리 사이클 등 오랜 기간 지속되는 스포츠에 유리한 근육입니다. 두 번째로 타입 2라고 불리는 근육은 금방 지치지만 산소를 적게 사용하고 빠른 속도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힘을 쓰는 단거리 달리기 또는 역도, 파워리프팅에 유리한 근육이죠. 우리가 몸이 빨리 좋아짐에 있어서 눈여겨볼 근육은 두 번째로 설명드린 근섬유 타입입니다. 타고나기를 타입 2 근섬유의 분포도를 많이 가지고 태어났다면 몸을 만드는 데에 있어 훨씬 유리한 지점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태어나자마자 거울을 봤더니 차은우와 같은 느낌인 거죠. 그냥 그렇게 타고난 겁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전설적인 보디빌더 로니 컬문도 대학생 시절 폭발적인 힘이 필요로 하는 미식축구 선수 생활을 하였으며 크리스 범스테드 또한 14세부터 파워 운동의 최고봉인 역도를 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두 번째 근섬유를 많이 가지고 태어난 부류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처럼 어떻게 타고나느냐에 따라 헬스와 좀 더 결이 맞는 근타입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 보다 빠른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럼 내가 타고났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봤거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청소년기 때 두각이 나타나죠. 학교 수행평가 시간 50m 달리기를 할 때라거나 축구 경기 중 치고 달리기를 할 때 유독 빠른 친구들이 학교에 한두 명 있습니다. 그럼 체육선생님이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친근한 말투로 맛있는 바나나 우유와 초코파이를 건네며 여러 달콤한 말들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초코파이로 시작된 인연 덕에 모르긴 몰라도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여러 탄생했을 겁니다. 다시 돌아와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희들의 근타입은 보통 반반 정도로 태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어떤 운동을 장기간 하느냐에 따라 근타입이 조금씩 거기에 맞춰 변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면 타입 1 쪽으로 발달이 되고 파워리프팅을 하면 타입 2 쪽으로 발달이 되는 거죠. 하지만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들보다 더 강력해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네가 공부를 죽어라 해도 전교 1등은 힘들지만 상위권은 될 수 있어 라는 것과 결이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이라는 행위 자체는 너무 즐거운 일입니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이점이 있죠. 하지만 내 눈높이에 따라 이 즐거움이 커질 수도 아니면 고통 또는 두려움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죠. 몸을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결심이 섰다면 거기에 비례하는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내야 할 거고 반대로 못 만드는 건 크게 상관없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한다 라고 하면 컨디션이 딱 좋을 만큼만 하고 헬스장을 나서면 되는 거죠. 그러나 목표를 잡을 때는 내가 만지지 못할 비현실적인 목표보다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하여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높은 목표 설정은 자기 비하와 스트레스만 있을 뿐이죠. 이번 영상으로 몸이 만들어지는 성장 속도가 사람마다 왜 다를까? 라는 의문에 대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